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자,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 유럽 증시 막 3%대 하락하고 미국 나스닥도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 이틀째 하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오늘 우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큰 폭의 하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더욱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332로 마감인데요. 하락폭을 점차 오전보다 더 키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9,921억 원 순매수했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고 버텼던 증시이기에 개인들이 좀 역부족이네요. 순매수를 해도.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 보입니다. 코스닥도 2.8% 급락했습니다. 이틀째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약 3주일 만에 다시 8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이 떠받친 증시에 유동성의 힘에 한계가 온 것인지 체질이 바뀐 것인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해 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으로 제가 선물 더 정석껏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빠르게 만나봐야 되겠죠. 여의도 클래스의 가장 든든한 전문가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박지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피로도가 컸는데 오늘 이틀 연속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예. 김기수 전문가님. 어제 말씀하시길 조금 변동성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셨는지요? 뭐 예측이 아니었죠. 뭐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추가적인 약세 조정이 나올 만한 흐름이었었던 건 웬만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고 오늘은 뭐 거의 극과 극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 시장 분석 부분에 한 줄 평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뭐 전 섹터나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 고추밭에 빨갛게 열린 고추처럼 빨간데 오늘은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어제보다 더 심하게 배추가 그냥 널려 있었죠. 그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하락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해야지 이 시장이 반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들어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자료를 이제 밑에 나갈 텐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1차 하락 구간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나스닥 기준 12%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준비하신 그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조금 있다. 본격적으로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의 한마디는 극과 극이다. 주셨어요. 박지섭 전문가님은 어떻게 한마디 오늘 시장 지켜보셨습니까? 뭐 시장 자체가 오늘 상당히 뭐 연속 이틀 동안 매를 맞다 보니까 그 매가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정말 장 후반에는 저희가 반등이 나올 걸 기대를 했는데 장 후반 가서 낙폭을 더 키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하루 종일 밀린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어떤 유동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2의 테슬라로 불린 니콜라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저희가 흔히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저 지수가 있습니다. 그 ETF에서 저희가 어저께 IT 버블 이후의 최고치 약 3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감을 만들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공을 이제 넘겼죠. 행정부에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행정부가 나서야 될 때야 이렇게 넘겼는데
행정부는 뭐 전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혀 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의 어떤 해결책,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나 뭐 S&P 선물이 상승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밤에 잠든 사이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돌변할까, 이게 항상 지금은 다 불안하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오늘 시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폭은 사실은 뭐 당연히 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이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의 하락은 사실은 너무 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뒤에 이제 저희 매크로 클래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크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준 전문가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보니 시장의 분석이 더 궁금해지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하루 보내셨어요? 013입니다. 여러분 010 아니고 013-3366-8200번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 저희가 소통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 먼저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글로벌 시장이 흔들린다. 한국 증시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미 증시가 S&P 나흘 연속 하락한 거 너무나 오랜만이네요. 뭐 니콜라는 20% 하락. 우리 증시가 잘 버티다가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 봤을 때 9월의 상승분을 다 내준 셈이에요. 네. 예, 우리 증시만 차별화가 과연 가능한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차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려 사항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같은 점과 또 그렇지 않은 점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1차 하락했었던 때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나스닥 기준 약 12%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 9월 3일 날 구글 상대로 반독점 위반 행위에 관한 이 소송 제기 소식, 거기다가 미국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8월 중순부터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이 S&P 편입 실패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 또 그 속에서 8월 빅테크 기업들 CEO 스톡 옵션 매각, 이런 부분들 흐름들이 1차 하락을 주도했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2차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9월 16일부터 또 어제까지 약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 5% 정도 반등이 들어왔었고요. 자, 이제 그 하락, 2차 하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9월 16일 날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9월 3일에 이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형 기술주,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들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이런 유형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부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말 부분에 조금 더 악재가 더 나왔던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이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으로 재확진 증가하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어제 이야기했었던 니콜라 CEO가 갑자기 사임을 하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또 글로벌 은행 부분에 있어서 2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서 금융주들이 박살나는 흐름, 이런 이 새로운 악재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5차 경기 부양안 합의 이 내용에 지금 쌓여 있죠. 미국 시장에서. 이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정치적 싸움. 무엇이냐면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3조 달러 규모의 이
부양안을 내게 되면 사실 그 주정부나 이 지방정부 이 부분이 사실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규모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 부양안도 결국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자, 이제 도표 하나를 보시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후보 지지율 격차가 다소 이제 축소되는 10% 이상에서 이제 지금 한 7% 정도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29일부터 9월 29일부터인가요? 이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 산업이나 섹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대형 기술주들이 자리를 좀 잡아준 모습인데 그죠? 그 코로나 재확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금융주들의 약세, 그래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영향, 뭐 그런 개별.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대부분의 이유 중에 코로나19 유럽 시장의 재확산을 제외하고는 다 미국 시장의 개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시스템 문제, 뭐 우리가 금리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그죠? 니콜라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개별의 위험이다. 시스템이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미국 시장이 1차 하락 시점이었었던 9월 3일과 9월 11일 이 11% 하락 조정이었을 때 우리 시장은 잘 버텼죠. 그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랠리를 펼치면서 애플의 액면 분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액면 분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액면 분할 가능성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을 때 우리는 이미 8월 13일과 8월 24일 요 기간 동안에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나면서 사전적으로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1차 하락할 때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줬었는데 미국 시장의 2차 하락 시점인 9월 16일부터 어제까지 흐름 속에서 우리 6.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오늘까지 5.3%, 코스닥이 7.6%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 도표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밀접한 이 수출 대상 국가가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중국 소물 판매 흐름입니다. 저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그죠?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코로나 2차 확진 이후에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 이하로 들어오고 있죠. 추석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세 번째,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8분기 만에 플러스 반전 기대할 만큼 우리 코스피 200 종목 부분들이 양호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또 있습니다. 원화 강세 부분이죠. 뭐 유한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도 압력 완화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 주식시장이 직면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통점 부분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속에서 미국의 정치적 위험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상실됐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 자체 놓고만 본다면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한 부분은 저는 사실 오늘 종가 부분은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을 매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하더라도 매수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워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뭐 장 후반 부분까지 14,500계약까지의 선물 매도를 하다가 그죠? 만 계약 정도로 축소하면서 끝났는데 참 얄미운 건 기관 부분입니다. 기관이 요 3개월 동안 한 4조 정도를 매도했죠. 그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 올해 들어서 대주주 이 양도세 요건 부분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제적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후에 10월 추석 지나고 11월로 다가오게 되면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 개인 투자가분들 10억이었을 때 6천여 명이었다면 지금 3억으로 줄어들면 6만여 명이 이 요건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매물 압박과 관련된 부분이 기관이 선제적 매도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입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개인 투자가들 동학개미를 정말 위한다면 이제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 올해 요 금액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필요로 한 부분이 줘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1차 하락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참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뭐 디커플링이라고 할 정도로 역시 개인들의 힘이 강하다라면서 근데 이번 미국 시장이 2차 하락에는 버티지 못했어요. 바로 매수 개인들이 오늘 1조 가까이 매수했는데도 사실 이렇게 하락한 걸 보면 이제 유동성의 힘이 혹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박대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시장은 저희가 간단하게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하나는 뭐 미국 유동성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유럽 코로나 확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니콜라로 인해서 저희가 성장주들에 대한 불안감, 이 세 가지 부분이 저희가 오늘 가장 큰 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은 개인들이 약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한 1조 원 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주식을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바닥에서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금 매수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저희가 오늘 장중에 거의 그 상승이 못 나오고 하루 종일 밀리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3대 미국의 어떤 시장의 3대 악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 시장의 3대 악재 부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어떤 보리스 총리도 6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더 엄격하게 6인이 아니라 5인, 3인 이렇게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2차 셧다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염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시장도 보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보다는 내일 좀 많이 지금 현재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내일 많이 좀 증가할 것 같은 한 100명 안팎으로요. 좀 그렇게 흐름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국,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백신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내년 6월 말까지 가야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사실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만으로 보면 어저께 나스닥 거의 보합까지 왔고요. 아래코를 길게 달고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낙폭의 2분의 1을 만회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낙폭의 2분의 1을 만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중 거의 최저 주가로 끝났어요.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자체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은 개인들이 다 받아내 줬거든요. 지금까지. 오늘도 약 1조가량 순매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시장이 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외국인의 어떤 그 증시 상황 이런 것보다 실제로 저희 한국의 증시 상황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수만 놓고 왜냐면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한 2.3%, 코스닥이 2.8%가 빠졌는데 실제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시장을 보시다 보면 낙폭이 8%, 9%, 7%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낙폭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훨씬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더군다나 오늘 시장의 질이 안 좋은 건 어저께 시장에서는 그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5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미 아침에 거래소가 낙폭이 20포인트, 코스닥이 낙폭이 7포인트, 8포인트 이때 이미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어저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하락 종목 수가 10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큰 흐름은 어차피 어떤 세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시장은 어쨌든 간에 앞서 지난 8월 13일이죠. 그때 이미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데자부 현상인데 그때 5일 동안의 급락에서 거래소 시장이 188포인트, 또 코스닥 시장이 7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도 똑같습니다. 5일 동안의 급락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127포인트, 코스닥이 약 6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8월 하락 조정기와 지금 기간 약 5일입니다. 그리고 하락폭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마찬가지로 8월 달에도요. 저희가 지수는 이동평선을 안 볼 수가 없는데 6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예,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60일 이평선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60일 이평선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물론 상황은 같지 않아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대 시장에서 개인이 거의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여전히 지수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릴 부분은 미국의 악재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미국의 어떤 악재 부분들, 유동성 부분,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실 마진매가 아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에서 사실 유동성 자산이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이 뭐 일정가량을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짧은 기간에 너무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종목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오늘은 좀 힘드신 분들이 목소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오늘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마진 매고 내일부터가 중요한데 내일부터는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 어떤 급락만 없다면 단기적으로 저희가 낙폭 과대가 분명해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저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8월처럼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 이런 부분이 다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저희가. 실제로 이게 뭐 해외 지수도 이렇고 저희가 현지 시장도 이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낙폭 과대인 물량들은 손절이랑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서 잘 버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전략들. 그래서 박계서 전문가님께서 8월과 같은 지수 반등을 기대하자라는 앞서 한마디와 함께 오늘은 이제 8월의 대작을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결론을 주셨군요. 자,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제 트렌드 클래스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거 준비하고 있을 테니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김기수 전문가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는 이벤트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 노출된 호재냐 악재냐. 미국의 테슬라가 있다면 우리에는 또 LG화학, 참 이 주도주 성장주의 힘이 참 컸는데 최근에 하락하는 걸 보고 이 배터리 데이로 다시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이 이벤트를 계기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제목 타이틀은 저렇게 줬는데 사실 호재냐 악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 테슬라데이에서 획기적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 테슬라에게는 안 좋고, 그죠? 거기다가 또 반대로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좋고, 또 획기적인 기술을 또 발표를 하는 경우에 또 반대겠죠. 자,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공모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었지만, 신규 상장이나 주총, 이럴 때 보면 회사들이 화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색조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주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투자가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부분.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두 번째 부분이죠. 니콜라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나오다가 지금 또 이렇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자, 실질적으로 오늘 앨런 머스크가 뭐 트윗을 참 희한한 CEO예요, 그죠? 주총을 앞두고 네. 뭐 여러 가지 내용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2022년까지 LG화학 배터리, CATL 배터리, 파나소닉 배터리를 더 구매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2022년까지는 지금의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사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공급 부정을 2022년 이후에는 예상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가 소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배터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배터리와 관련된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를 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함축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표 한번 보시면서 테슬라 배터리데이 3대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그 세 부분보다는 네 부분 정도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자세한 내용으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4에서 2021년 생산 개시 예정에 대한 구체적 스케줄,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 독일 공장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2019년 10월에 배터리 조립 자동화 설비 업체인 캐나다의 하이브라 시스템스를 인수하였다는 점도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배터리 내재화가 뭐 우리가 구멍가게 가서 죄송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하드 뭐 이쪽 거 롯데 거 먹을까 혜택 거 먹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를 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기술력이나 수율 이런 것들을 담보해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 플러스 CTP 이 기술을 적용을 한 100만 마일 배터리 공개 여부에 관심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CTP 기술이라고 하는 건 셀투팩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이고 배터리 수명을 5배로 늘려서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의 주행 가능 배터리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NCM과 NCA의 비용은 그죠? 킬로와트 시당 120달러에서 130불 이 정도인데 그죠?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CTP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80불이 나온다. 그러면 휘발유보다도 더 경제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건식 전극 기술 적용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테슬라는 준비하고 있었죠. 2019년 5월에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스를 2,450억 원에 인수를 해서 이미 공정 간소화나 원재료 비용 절감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예상외로 위협적일 수 있는 기술이 이
건식 전국 기술 적용 여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네. 대한 부분이지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에너지 밀도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대체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성 확보 위한 부품 소재 적용이 줄어들어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분리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유리하고 냉각 또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품 수가 감소하는 부분.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을 섹시하게 하고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부분은 놀고 있나요? 그죠? 사실 보게 되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 LG화학은 리튬 이온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술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 그런 부분들이 걸릴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노와이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언급했었던 이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 이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전기차에 수요되는 이 2차 전지 부분이 공급이 부족할 만큼 막대하게 필요로 하는 성장 산업이구나. 그죠? 그 성장 산업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의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누가 개발하냐 하냐 부분은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 전지 셀 업체들이나 소재 이런 쪽 부분들에게는 기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신기술을 혹시 발표하지 못한다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성장하는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흐름에 있어서 테슬라는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사실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은 단기 매매자일 뿐이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수 전문가님 어제는 저희 뵀을 때 예. 하루 종일 우리 아버님들이 일하고 야근하고 온 모습이셨는데 오늘은 이틀 밤 새신 표정. 그래요? 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지 않을까? 아니면 이 계기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매도의 신호인가?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주고 계신데 박지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제가 테슬라가 아마 소문의 사고니 뭐 뉴스에 팔린 말이 있는데 뭐 오늘은 테슬라가 한 4% 정도 빠지고 있네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왜냐면 지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이제 미국 테슬라 배터리 대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이 배터리 대회에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과거 인텔이 저희가 기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수출액이 5배나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본은 기술 표준 이걸 주도하지 못하면서 주요 전자제품들의 점유율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게 시장을 놓고 볼 때 테슬라와 일본의 파나소닉이죠. 저희가 사이가 사실 좋지 않았던 이유도 테슬라의 머스크죠. 예, 대표 머스크가 하도 이제 배터리 값을 깎으니까 이제 파나소닉 쪽에서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다 이미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사실은 트위터에 뭐 테슬라는 뭐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 배터리 이 3사에게 배터리셀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겠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2022년까지는 대량 생산하지 않겠다. 예, 그 이유를 이제 아마 대량 생산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희가 이 내용을 밝힌 걸 보면 머스크가 이번에 밝힐 내용은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저희 밝힐 내용을 제가 미리 예상을 해보면 결국 머스크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머스크는 사실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물론 좋아야죠. 성능이 좋으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닙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기존 배터리 업체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인텔처럼 기술 표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그 방향은 뭐 전고체가 됐든 뭐 나노 와이어가 됐든 뭐 어떤 그런 부분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머스크가 노리는 거는 바로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너희도 이러한 방향으로 따라와. 그리고 그 대신 가격은 제일 싸게. 이게 이번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격을 다운시키고 성능은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기존 배터리사에 대한 압박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를 2개나 인수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결국 배터리 데이는 오늘 새벽 5시 반이죠. 그때 이제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게 뭐 NCM 배터리에서 코발트 비중을 낮게 하든 아니면 나노와이어 기술이든 뭐 전고체든 뭐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요. 근데 결국 기존 배터리 업체들에게 기술 인텔처럼 기술 표준을 세워줌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너희들도 이 방향으로 배터리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성능을 좋게 해서 인텔처럼 과거 인텔처럼 따라와.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그 테슬라의 어떤 이런 그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계수 전문가님 말씀대로 90년대 인텔이 추구했던 그 기본 사양을 이번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기술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좀 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그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이게 아니셨으니까 LG화학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테슬라가 LG화학 배터리를 더 사겠다고 한 것도 호재고, 그런데 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흔들리는 주가의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LG화학 보유자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나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나 좀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좀 주시면 어떠세요? 예, 그 뭐 인적 분할을 기대했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LG화학을 많이 떠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지주 회사가 그죠? 자회사 이 본업 가치가 뛰어난 자회사보다 못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12월 1일 날 이제 분할을 해서 앞으로 이 비상장 기업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재상장을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그죠? 앞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LG 배터리를 사려면 뭘 사야 되죠? 우리 앵커님? LG 배터리를 사려면 LG화학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행여 옆에 CATL이 막 올라가고 또 삼성 SDI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LG화학이 LG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가 없으니까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본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은 이미 늦었다. 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LG화학을 사러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LG화학과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LG화학을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 또 궁금증을 계속 좀 해소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 3에서 뵐게요.
흔들리는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좀 더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전문가와 여의도 클래스 종목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종목들 어제 오늘 많이 좀 흔들리고 좀 불안하고 어려우셨죠. 우리 전문가님들 종목은 어떠셨을까요? 자,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진석 전문가님의 그 종목 중에 최근 내 거를 좀 종목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 효성 TNC 오늘 하락에서 좀 견디는 모습이었고요. 하락만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법한 모습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이 종목 이제 효성텐시라는 종목은 제가 아마 저번 주에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효성이란 기업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 저가에서도 쉽게 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8% 오르는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락 조정을 보이고 오늘 지수 급락 속에서도 오히려 오늘 이 친구는 한 3% 안 되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에는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매수가 붙으면서 상승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세 가지죠.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동용 마스크죠. 근데 저희가 뭐 마스크주는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용 마스크가 아니라 운동용 마스크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또 발굴되고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용 마스크가 아니라 운동용 마스크라는 어떤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또 강점이 새로운 수요 창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지금 중국 스판덱스 업체들이 증설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틀 후에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21만 원, 약 80% 가깝게 상향시킨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게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예상입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마저 상향할 전망, 이런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되죠. 이제 10월이면.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기존의 마스크가 아닌 운동용 마스크라는 어떤 뉴스 플로우,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슬럼 그 에슬레저용 예, 마스크라고 예, 해서 이게 네. 완판 이게 운동하면서 마스크 많이 답답한데 이걸 만드는 그 효성 TNC 수익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제2의 CJC 푸드 탑 엔지니어링 우리 파루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등등 지금 수익률 이게 시장만 아니었어도 더 잘 갈 텐데. 근데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그 아까 전략 마지막에 오늘의 그 기회는 분명히 매수로서가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게 흔들렸던 상황이 코로나 외에는 미국의 개별 악재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시나요? 네, 많죠. 예. 많은데 이제 오늘도 시장을 조금 되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사실 아침에 코스닥이 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후반부에 저점이 양시장 나오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가서는 이 외인 선물로 인해서 이 거래소 대형성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쪽 부분에 프로그램 매물이 일정 정도 나오면서 거래소 지수를 더 압박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약해지죠. 섹터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개별주들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내려가는 와중에 지수를 더 하락을 시키면 섣불리 매수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장주 쪽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일정 정도 보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추석 연휴로 넘어가는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시장에 대한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점 부분의 매수 부분은 계속 노려야 된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어떤 됩니다.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셨어요?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 어떤 뭐 건가요? 어제 설명드렸었던 윤수도 마찬가지였고 뭐 제가 지금 ASL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파크 시스템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크 시스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는 나노 계측기기 업체입니다. 전 세계 기술력 1위입니다. 그리고 원자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사업한 회사고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큰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SMIC 이 제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공정장비 계측 장비 공급사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파크 시스템스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지금 지분은 그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이 적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니까 또 이 거래 없는데 확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는데 한 마디씩 상승은 하면 꼭 그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 음봉 시장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 자체는 아주 양호하고 그렇다면 목표가 82,000원 정도를 보시고 손절가 지금 65,300원인데 62,000원 정도를 보시고 매수해도 될 만큼 실적이나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였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박계서 전문가님은 새 종목 어떤 건가요? 좀 간단하게 들을게요. 예, YBM 내시한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이유는 뭐 이 내용은 아마 YBM 대부분 아실 거예요. 특히 저희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YBM 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이 회사 통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됐지만 현재 아이들이 학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학교도 이제 갈 수 있게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거의 모든 학원들이 오지 못하는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여전히 학원에 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바로 온라인 교육, 네. 동영상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YBM 넷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수급은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근데 지금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0원 상단부입니다. 직전 고점이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부인 8,1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종목 YBM 넷까지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김기수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으로 쭉 이어가시죠. 9시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께서 특별히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부분에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나은지 또 오늘 시장이 추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낫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수 관련주냐 아니면 성장 세트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 부분의 순환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에 파랗게 질리지 마라. 언제든 답이 있다. 검색 포털창에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9시에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을 방송 입장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추후에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좀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과는 같이 시청자분들과 인사하고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